무려 7천조 원입니다. 오늘은 이 금액 한 개를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천억이 아니라 7천조라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붙은 대상이 조금 뜻밖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아니고 시장에서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소리를 듣는 코인,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판이 앞으로 7천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 판에 대한 또 다른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리플 XRP 같은 일반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고,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인 시장이 솔직히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큰 코인들이 작년에 세워둔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채로 몇 달째 지루하게 옆으로 기고 있고요. 뉴스는 쏟아지는데 계좌는 조용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루한 시기에 서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 이상하게 겹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미국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조사랑 분석을 총괄하는 라이언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켜보는 안셈이라는 트레이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리킨 곳이 똑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 조용히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뭔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코인을 내준 만큼의 진짜 돈을 따로 보관을 해두고 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산다는 건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도 코인 시장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미리 바꿔둔다는 뜻에 가깝고, 그럼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집계 사이트 기준으로 지난 10일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잔고는 우리 돈으로 420조 원입니다. 지난 4월달 고점이 450조 원쯤이었으니까요. 조금 줄긴 했는데 이 조금 줄었다는 대목이 나중에 중요해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20조를 두고 첫 번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무센 측에서는 지난 10일 코인데스크랑 한 인터뷰에서 내놓은 전망이 이렇습니다. 지금 420조 원 규모인 이 판이 앞으로 4,200조에서 7천조 원 규모까지 커진다라고요. 지금의 10배에서 많게는 16배가 넘는 크기인데, 그 근거는 규제입니다. 미국이 작년 여름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는 전용 법을 통과시켰고요. 지금은 그 세부 규칙이 하나씩 정해지는 중인데, 규칙이 분명해질수록 은행이나 대기업 같은 큰 손들이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판이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둔 회사가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콕 집은 회사가 바로 서클인데요. 가장 큰 달러 코인 발행사 중에 하나죠. 작년에 주식시장에 상장까지도 했고, 상장 뒤에 주가는 기대만큼 힘을 쓰지는 못한 회사지만요. 라스무센 측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서클의 다음 사업이 코인 발행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라는 건데요. 이 결제 인프라는 카드를 긁거나 또 돈을 보낼 때 그 뒤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가게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5년 뒤에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거물이 아니라 결제 업계의 거물이 돼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바로 그의 전망인데요. 비자나 블랙록 같은 큰 회사들까지도 100곳 넘게 모여서 오픈 USD라는 새로운 달러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위협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큰 회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 자체가 이 판이 커진다라는 증거고, 참고로 그 준비 명단은 리플의 이름까지도 올라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줄로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짜리 이야기고요. 근데 몇 주짜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셈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내놓은 관측이 이래요. 지금 수조 원대 스테이블 코인이 온체인에 대기하면서 위험자산으로 다시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온체인이라는 거는 거래 회사 계정 안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기록 위에 직접 올라와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지갑에 얼마가 서 있는지 다 보이는 자리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사지 않은 돈이 수조 원대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장 참여자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큰 코인들이 굳이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가장 높은 가격을 새로 찍지 않아도 이 시장 자금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순환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환매 같은 경우는 시장 밖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이미 안에 있는 돈이 한쪽을 팔고 또 다른 쪽을 사면서 종목만 갈아타면서 돈의 흐름들을 뜻합니다. 이 대기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돌아온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인데요. 여기서 시장이 상승하려면 새 돈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맞는 말인데 그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막 건너와야 되는 이 밖의 돈, 그리고 이미 환전을 끝내고 시장 안에 서 있는 안의 돈입니다. 밖의 돈 같은 경우는 마음을 먹고 계좌 만들고 돈을 옮기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안에 있는 돈들은요, 결심 하나면 끝납니다. 오늘 밤에라도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인 건데, 안쌤이 말하는 이 대기 자금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돈이고, 그 크기를 재는 숫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잔고입니다. 이 잔고를 두고 사실상 2달 전에 먼저 이상한 점을 짚은 사람이 또 있었죠. 지난 6월달 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보통 시장이 이만큼 내려가면 사람들이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전부 다 진짜 돈으로 바꿔서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잔고도 같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돈이 시장을 떠나는 대신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같은 데에 앉은 채로 시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숫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이만큼 앓는 동안 시장 잔고는 450조에서 420조로 딱 30조 정도만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방금 그 세 가지 문장에서 기간만 지우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의 분석가는요, 이 돈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안셈은 이 돈이 몇 주 안에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이 돈이 앞으로 10배 넘게 불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몰라요. 붙인 기간도 다 다릅니다. 현재, 몇 주, 그리고 몇 년. 근데 기간을 지우면 주어가 같은 한 문장이 남죠. 시장 안에 이 돈은 떠나지 않았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 지루한 시장을 보면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느끼셨다면 적어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숫자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XRP랑 연결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순환매 쪽인데요. 대기하던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돈이 맨 처음 살 수 있는 코인은 사실상 정해져 있죠. 새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새 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어느 거래소에나 있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도 받아줄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있는 장세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은 이 후보 목록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게다가 라스무센의 문장을 뒤집을 때 바로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5년 뒤에 서클이 결제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말. 이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업이 코인 발행 자체가 아니라요. 결제 처리라는 뜻이겠죠. 이 서클은 코인에서 출발해가지고 결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걸어온 회사가 이미 있죠. 10년 넘게 은행 사이에 송금과 결제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재작년 말 자기 달러 코인을 얹은 회사, 바로 리플입니다. 한쪽은 코인에서 결제로, 또 한쪽은 결제에서 코인으로 이 두 가지 회사가 서로 반대편에서 같은 자리를 향해서 걷고 있는 셈인 거고, 라스무센의 전망이 맞다면요. 이 도착 지점의 시장 자체가 지금의 10배 크기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 스테이블 코인 잔고가 지금 수준을 지키거나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그 일부가 큰 코인들부터 순환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큰 코인들이 전고점을 새로 쓰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도는 장세라는 거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이 이만큼 빠지는 동안에도 잔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실제 숫자, 그리고 작년 전용 법 이후에 발행 주체랑 쓰임새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잔고가 채워지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게다가 몇 주를 보는 트레이더부터 몇 년을 보는 운용사, 리서치까지도 이 보는 기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약 420조 원 정도의 돈이 환전을 마친 채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 판이 몇 년 안에 최대 7천조 원까지 커진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돈이 몇 주 안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인은 가격이 아니라 잔고량 비중,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대기 자금이 정말로 움직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한 곳으로만 몰릴지, 아니면 안셈 말대로 전고점 없이도 이 종목들을 돌파하면서 퍼질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전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눈에 띄게 꺾이면서 거래 대금이 같이 늘어난 첫 번째 주가 집계로 확인되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